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요, 테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자, 테더 현재 0.61% 상승한 1483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요, 계속 이 지지라인을 버텨주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대에 계속 부딪혀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관문은요,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시에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거. 자,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충분한 여력이 있을까? 어떤 이슈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요, 차트를 최대한 줄이면요, 테더가 지금 계속 횡보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줄이면서 요를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 구간부터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요, 사실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갔던 부분은요, 공매도 때문에 계속 눌렸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쯤에서 내려오면서 이쯤에서요, 제가 이제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곧 조만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던 차에 뭐가 터졌냐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확률을 좀 높게 둔 건 뭐냐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이 과정에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려요. 왜냐면 아시다시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디지털 금이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요 지점에서 우리 ETF 쪽에 기관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 걸 봤습니다. 원래 ETF가 생기기 전에는요, 이 코인 시장 자체를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ETF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ETF의 특징이 뭐냐면요, 장점이 상승할 때 상승에 베팅하고요, 하락할 때 하락에 베팅해요. 즉, 자, 별명이 뭐냐면 유동성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관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요. 곧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자, 여기서 제가 좀 확정이 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법 제도화를 시키려고 계속 얘기를 꺼냅니다. 이때부터 한마디로 코인 시장을 계속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까지 대동해서 코인 시장을 밀어주는 것 자체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리꽂을 때 여기 지지라인에서 받치고 올라갈 때 제가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이 라인 때 지금 못 넘어가고 있길래 제가 일단은요 들고 있긴 한데, 이 구간까지는 볼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는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인데, 이 구간까지 올려주려면요, 이슈가 좀 더 필요해요. 그 이슈가 정말 강력한 이슈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위에 보시면요, 자, 바젤과 이제 은행, 그리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껴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바젤 자본규제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자, 규제 체계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룰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 입장에서 바젤의 규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은행이 무너지면요, 그 국민들 다 무너집니다. 그쵸? 은행이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젤이라는 기구에서 전 세계 은행을 다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갖고 있겠다,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가요, 바젤에서는요,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1250%의 위험 가중치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 그럼 이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은 쉽사리 비트코인을 매수를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요 이 가중치를요 다시 조정을 통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젤 규정은요 2026년에 개정될 예정이며 만약 비트코인이 개정된 규정에서 낮은 위험 등급을 받는다면 거대한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즉 은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바젤 규정에 따르면요,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은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받으며 은행들은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1대1 비율로 준비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자본 조건 때문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블록체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제가 목표가로 지정을 좀 해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로 추정을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탈했다, 이 구간을 제가 추가 매수가로 지정을 좀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다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면 보세요. 다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다 살아있고요.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전략을 짜드렸지만 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미련 없이. 그리고 만약에 떨어집니다. 그럼 추매를 들어가서 이제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그 다음엔요, 매매를 재설정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칙만 여러분들 딱 지키시면요, 우리가 사실 코인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들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지금 현재 구간이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 있습니다. 동시에 공매도가 계속 청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관문인 이 저항대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각종 호재며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어떤 상황이 뒤에 또 어떤 악한 상황이 열중될지 모르기 때문에 밑으로 흘렀을 시에는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원금 회복 시 빠져나오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자.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 코인 시장 그동안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든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제 전략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을 제가 계속 만들 겁니다. 만들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고 이제 전략 잘 짜셔갖고 꼭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더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